안녕하세요. 물리 마음 공부하는 엄마입니다. 오늘은 마음 공부의 세 가지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마음 공부를 하면서 마음 공부를 하고 계신 부류를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왜 마음 공부를 시작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괴로워서 마음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너무 괴로워서 이 현실을 어떻게 내가 해결을 해야 할까? 그런 생각도 하고, 이 현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일까?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마음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거의 보면은 두 가지 이유로 이제 마음 공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저와 같이 너무 괴로워서, 두 번째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게 되셔가지고 한번 세상을 한번 끌어당겨 볼까? 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크게 그 두 가지 이유로 마음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 공부의 세 가지 부류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첫 번째는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는 전생, 유체이탈, 영혼을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마음 공부를 처음 이제 공부를 했을 때 제 현실이 나타난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다가 내 전생 때문인가?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생을 탐구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유체이탈. 그러니까 유체이탈은 이런 전생 유튜브들을 보니까 이제 유체이탈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호기심이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해봤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영혼이 있다. 그래서 이 영혼이 마치 이게 날아다니는 이렇게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세 가지 말고도 이제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지만 이제 우리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세상이 이제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비주의를 믿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끌어당김을 치중하는 사람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한동안 이 끌어당김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삼형제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저희 큰 아들은 제가 아들을 원해서 낳았어요. 내가 아들을 원하니까 아들을 낳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는 딸을 낳고 싶었겠죠? 근데 아들이 나왔어요. 아, 나의 끌어당김은 실패했네. 그때 굉장히 열심히 끌어당겼거든요. 근데 이제 세 번째, 더 열심히 했겠죠. 제가 마음 공부가 조금 더 깊어졌었고, 그러니까 집착을 빼고, 이렇게 집착을 또 빼고 하면서 매일 그 명상 음악을 틀어놓고, 이렇게 기도하듯이 항상 이렇게 소원을 빌었어요. 그러나 세 번째도 이제 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저는 끌어당김을 집어쳤습니다. 그래서 끌어당기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안 되는 거 라고 해서 끌어당김을 집어쳤고, 그 다음에 저는 내려놓음을 실천을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자, 그림을 보면 그 어떤 남자가 에고의 이를 발로 빵 차는 그림이죠. 그래서 에고를 버리는 그런 게 바로 내려놓음을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세 가지를 다 해봤고 지금은 내려놓음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물론 사람들마다 한 곳에 치중하지 않고 이 부분도 믿고 이 부분도 믿고 이 부분도 다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 부분 이렇게 믿고 이렇게 믿고 아니면 이렇게 믿고
이런 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하면서 계속 확인을 하면서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세 가지, 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거나 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무의식 정화죠. 무의식 정화 많이 아시죠? 무의식 정화. 내면아이 치유라고도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 무의식 정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쵸? 그렇다면 저는 왜 무의식 정화를 할까요? 무의식 정화를 하는 이유는 우선 내려놓음을 할 때의 과정을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현실이 벌어졌어요. 저에게. 그러면 현실. 그러면 그 현실을 제가 알아차림을 하겠죠. 알아차림을 하겠죠. 그러다가 내려놓는다. 내려놓겠죠. 한마디로 내려놓으면 수용에 해당하죠. 그쵸? 그러면 이 과정을 저는 이제 거치고 있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근데 제가 이 현실에서 알아차림을 하기도 전에 저희가 바로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저는 왜 그렇게 할까요? 왜냐하면 저는 원래 했던 습관이나 업이 있기 때문에 바로 알아차림도 전에 바로 행동을 해버려요. 그래서 후회를 하곤 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현실이 왔을 때 바로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무의식 정화를 해서 바로 이쪽으로 가지 않도록 해요. 그러니까 무의식 정화를 열심히 하고 확실히 하면 이렇게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이 알아차림도 사실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그대로 그냥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알아차림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의식 정화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내려놓음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경우는 요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마음 공부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모두들 열심히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 한번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고 어떤 부분이 자기한테 맞는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혼을 굉장히 믿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 왜 이렇게 영혼을 믿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 아이는 내가 왜 이렇게 살게 됐는지 알게 해주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사실 편해질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렇게 영혼을 믿고 마음 공부를 그쪽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그래서 물론 제 친구도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뭐 이거를 할 수도 있고 이거를 할 수도 있고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자신에게 맞는 마음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생각하는 마음 공부의 세 가지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